안녕하세요, 진혁입니다. 여러분은 큐레이터 하면 어떤 장소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미술관 큐레이터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큐레이터에 대해 잘 몰랐을 때도 큐레이터 하면 미술관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큐레이터에도 분명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박물관 큐레이터. 오히려 우리나라 큐레이터 일자리는 미술관보다는 박물관이 더 많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는 주제에 따라 다르지만 대다수가 사학과 박물관학, 민속학 전공자예요.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등이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처럼 종합박물관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 박물관입니다. 김치박물관, 화폐박물관, 떡박물관, 장신구 박물관, 책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등 특별한 주제가 있고 그것을 연구하고 전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관련 전공을 뽑기도 해요. 예를 들어 자연사 박물관은 역사만큼 자연과학 전공자가 유리하겠죠. 또 식품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에서는 영양학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의 다양성이 확장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학예사 자격증 취득에 전공 제한을 걸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는데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솔직히 박물관 업계가 아주 빠르게 변모하는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전문 박물관 역시 사학과와 같은 정통 전공을 선호한다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 미술관 큐레이터.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의 예술작품을 다루는 큐레이터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대림미술관, 영은미술관 등이 있죠. 미술관 큐레이터는 미술사학, 미학, 예술학 등을 전공하고 있어요. 조금 독특한 이력도 발견했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의 건축 큐레이터입니다. 건축은 건물을 올리는 일 이상으로 디자인, 미술, 미학, 철학 등 모든 것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김중업, 이타미준, 안도 다다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같이 세계적인 건축가들은 이미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고요.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는 이타미준 바람의 조형 전시를 열기도 했고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는 안도 다다오 회고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을 보면 미술관에서 미술만 다룬다는 의미는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또 넘어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시기획사. 기관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자체 학예팀이 운영할 수도 있지만 외부 전시기획사가 기획을 하고 미술관, 전시관은 장소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대관으로 전시를 운영하는 거죠. 이 경우 전시기획의 실질적인 운영체는 전시기획사인 거죠.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에릭 요한슨 툴루즈 로트렉 전시가 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 인사동의 르네 마그리트 미디어 아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기획사 큐레이터는 박물관, 미술관과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봐요. 바로 영리성입니다. 박물관, 미술관은 공공성이 대두되며 비영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전시기획사는 비교적 확실히 영리성을 추구해요. 티켓값이 10,000원에서 15,000원인 것을 보면 수익성을 내야 함을 짐작할 수 있죠. 물론 박물관, 미술관 큐레이터에게도 마케팅 감각은 필요하지만 전시기획사 큐레이터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마케팅과 홍보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회사잖아요. 회사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다음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즈니스 감각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로 홍보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네 번째, 복합문화공간.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 공간 안에 다양한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카페도 있고, 편집숍도 있고, 음악 감상실도 있고, 전시 공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곳은 피크닉, 어반 플레이가 있어요. 피크닉은 글린트라는 전시 기획사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 공간인데요. 카페, 편집숍, 전시 공간이 함께 있어 하루 종일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또 어반 플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연남장은요? 연남장을 만든 곳은 어반플레이라는 회사인데요. 도시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를 탐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가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캐비닛 클럽이라는 전시기획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다녀온 성립 작가의 개인전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복합문화 공간과 아티스트와 협업하여 전시기획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요. 복합문화 공간은 박물관, 미술관보다는 훨씬 더 신생 공간이잖아요. 자연스레 신선함, 새로움의 성격을 담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존의 박물관, 미술관은 아주 넓은 의미의 대중, 가족 단위를 바라봤다면 복합문화 공간은 밀레니얼 세대를 좀 더 타깃으로 한다고 느껴졌어요. 다섯 번째, 독립 큐레이터. 여러분은 독립하셨나요? 독립 큐레이터는 말 그대로 조직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홀로 서는 것을 말해요. 프리랜서의 개념이기도 하죠. 2020년 월간 미술 1호에서는 특집 기사로 독립 큐레이터에 대해 조명했더라고요. 독립 큐레이터는 일반적으로 문화재단의 공모를 통해 기금을 받아 전시를 기획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죠. 예를 들어 콘택트 BTS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수입과 경험이 천차만별이죠.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독립 큐레이터도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랄트 제만을 대표로 독립 큐레이터, 작가적 큐레이터 등 다양한 큐레이터의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독립 큐레이터의 개념이 한 번 더 변화하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언젠가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여섯 번째, 기타 큐레이터, 박물관, 미술관, 전시기획사, 복합문화공간, 독립 큐레이터 말고도 큐레이터가 근무할 수 있는 곳은 또 있어요. 무슨 위원회, 무슨 협회, 무슨 문화재단, 연구소 등입니다. 직접적으로 전시 기획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큐레이터의 업무는 기획 외에도 연구도 있으니까요. 또 갤러리스트라는 말도 있지만 갤러리에서 근무하는 큐레이터도 있죠. 참 갤러리 카페나 대안공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속에 따른 큐레이터의 종류를 살펴봤어요. 제가 이를 정리해본 건 진로 고민 때문이에요. 막상 하계팀에서 일을 해보니까 또 전시업계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에서도 정말 세부적인 것이 나뉘더라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가수를 꿈꿔요. 가수여도 장르가 다 있잖아요. 일단 클래식과 대중가요가 있고 클래식에서도 세미 클래식도 있고 대중가요는 발라드, 댄스, R&B, 트로트 등 수도 없이 나눌 수 있고 가수 중에서도 예능으로 친근한 이미지, 반면 미디어 노출은 잘 안 하고 콘서트만 하는 가수도 있고 이렇게 정말 포지션이 다 달라요. 큐레이터도 그렇더라고요. 박물관, 미술관 큐레이터가
클래식 같다면 전시기획사나 복합문화공간은 대중가요 같고, 글쎄요, 좀 두렵긴 해요. 같은 큐레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도 중요한 건 내 생각이잖아요. 나는 어떤 큐레이터가 되고 싶은지 저도 이제 좀 더 디테일한 포지션을 정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냥 취업만 한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배우고 일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본 결과 저는 클래식파보다는 대중가요 같은 기획을 더 즐겁고 잘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비즈니스적인 요소도 있고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호흡하고 문화 예술을 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신선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큐레이터가 잘 맞으실 것 같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도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터 진혁이었습니다.